자, 한번 해봅시다. 거기 지문 중에서 27번, 31번 지문.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비문학 독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해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 뭐를 잘 찾아야 되냐면, 그래서 중요한 대상들을 잘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상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게 꼭 배경 지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가해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두 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입니다. 됐죠?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을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는 여러분들 보면, 가는 이건 뭐 구체적 진술이니까, 그죠? 이 구체적 진술이니까 이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알았죠? 지금 담당 의사가 있고, 됐죠? 담당 의사가 있고, 담당 의사한테 두 명의 환자가 왔다. 알았죠? 근데 인공호흡기는 뭐밖에 없다? 호흡기는 한 대밖에 없다. 이해되지? 요거는 이제 임신한 임산부고 그녀의 남편이다. 그럼 이 담당 의사는 당연히 뭐를 갈등을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을 살려야 돼. 그 밑에서 이제 정리해놨죠.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써놨어. 됐죠?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단어들 이해를 잘 하시면 돼. 의무 충돌. 됐지? 의무 충돌 상황에서는 의무는 무슨 의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무슨 의무다? 법적 의무여야 된다. 됐죠?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하는 뭐가 없어야 된다? 행위자는 의무 충돌을 야기하는 뭐가 없어야 된다? 책임은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의무 충돌이에요. 이건 두 가지는 의무 충돌이 성립하기 위한 뭐라고 보시면 돼?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기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자기 의무로 구분한다. 다시 의무는 둘로 구분해요. 자기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다? 부자기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때,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요거는 알았죠? 요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의무 충돌이란 중심 소재를 제공했어. 중심 소재를 제공한 다음에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함께 의무에는 종류가 있는데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있다는 거야. 자기 의무는 뭐냐면 해야 할 의무고, 알았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됐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죠? 자기는 뭡니까?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자기는 변경이야. 부자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진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이해되죠? 이해됐지? 끝이야. 거기까지 끊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자기라는 의무는, 자기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뭐다? 힘을 가하는 거고, 얘는 뭐다? 방치하는 거야, 방치. 알았죠? 이게 부작입니다. 이 지문이 학생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더라도 여러분들 급하게 읽을 필요 없어요. 급하게 읽을 필요 없다니까. 지금 수능은 비문학이 3지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알았죠?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도 충분히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결국 또 다시 읽어야 되고 또 문제 풀다가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처음 읽을 때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죠? 가령 예를 들었어요.
위에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연결하지 않는 것은 방치죠. 맞죠? 맞지? 부작위입니다.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무슨 의무를 위반한 겁니까?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알았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만약에 봐봐. 담당 의사가 분명히 인공호흡기가 있는데 알았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방치한 겁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부작위한 겁니다. 방치한 거니까. 알았죠? 부작위를 통해서 무슨 의무를 어긴 거다? 꼭 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부작위를 통해서 자위 의무를 위반했다. 요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부작위는 방치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지금 분명히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설마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 현상을 띌 수 있는데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이 모두 다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거 아니야? 분명히 의무 충돌에는 지금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알았죠?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 부작위 대 부작위의 충돌도 있고 됐죠? 두 번째 작위 대 부작위 충돌도 있고 됐죠? 세 번째는 작위 대 작위 충돌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의무자를 다 빼는 겁니다. 의무자를.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부작위는 뭐죠? 아까 부작위는 뭐죠? 하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의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갈등할 수는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의무예요. 이해했습니까? 양병철이가 차가 있어요. 차가. 오케이? 근데 차를 가지고 건물도 파손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사람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병철이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를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워놓으면. 뭔 소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부작위 의무하고 부작위 의무는 둘 다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행위자가. 아니, 하지 말아야 될 의무니까. 그래도 안 할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할래. 오케이? 선생님 이해되는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할게. 이러면 얘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의무 충돌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얘가 맞잖아, 얘가. 의무 충돌이 맞죠?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무 충돌의 조건과 의무 충돌에서 말하는 의무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충돌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의무 충돌이 될 수 없다. 됐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요거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봐. 한편,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서 의무 충돌이 아니라 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얘를 긴급 피난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의무 충돌이 아니고, 이건 의무 충돌이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알았죠? 얘는 그냥 뭐에 불과하다?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의무 충돌에서는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는 의무 충돌을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결국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것만. 이해되죠, 이제? 그럼 나머지 걸 한번 읽어볼게. 긴급 피난은 뭐냐? 그랬더니 긴급 피난이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긴급 피난이라고 한다. 이때 법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은 법익에 대한 위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었잖아.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좌측에 낭떠러져 있기 때문에 됐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어요. 결국 건물 일부를 파손한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의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자기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은 자기에 의한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새끼 뭔 소리야. 선생님 봐봐. 이렇게 보자. 양병철이가 여기 지금 차를 몰고 가. 알았죠? 이게 차야. 옆에 지금 보행자가 있어. 보행자. 어? 이해되죠? 보행자가 있는 거야, 여기. 이해된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야, 여기는?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어?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이. 그래서 병철이가 가다가,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틀었어. 틀고 보니까, 낭떠러지야. 죽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하고 튼 거야. 그래서 이 건물을 파손한 거야. 그럼 결국 봐봐. 얘가 결국 보행자를 피해간 건, 알았죠? 피해서 핸들을 좌측으로 튼 것도 자기죠. 자기야, 자기. 응?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다시 건물 쪽으로 핸들을 튼 것도 뭐지? 자기야. 자기. 됐지? 그럼 나봐. 얘는 지금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여기 지금 보행자를 치지 말아야 되잖아. 보행자는 치지 말아야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니? 그 말을 잘 봐봐. 긴급피난을 잘 설명한 걸 잘 보세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무슨 의미?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건 자기 의무야, 자기. 자기 의무. 남의 건물을 파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요건 부자기 의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얘는 결국은 자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장위를 통해서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야. 이해됐지? 핸들을 틀었다는 건 자기가 힘을 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입니다, 자기. 방치가 아니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핸들을 이렇게 틀었다는 건 자기를 한 거고 자기를 통해서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야. 오케이? 이걸 일반적으로 긴급피난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봐봐. 자기가 위험에 빠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건물을 파손했을 때는 법적으로 이건 용서해 주거든. 이해됐어? 이게 긴급피난이야. 이제 이 긴급피난이라는 거하고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의 갈등은 약간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무 갈등이라고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나머지 거 읽어볼까? 잘 봐. 자기에 의해서 부자기 의무를 위반했다. 이 말을 알아야 돼. 따라서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의 충돌은 긴급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무 충돌에서 제외하자. 근데 밑에 문단에 의무 충돌과 긴급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긴 해. 알았죠? 유사점은 있어. 요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쓴 거야? 나봐. 긴급피난하고 의무 충돌은 공통점도 있지만 뭐도 있다?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 이해됐죠? 차이점도 있다. 이 뜻이야. 다시 봐.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 법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어요.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긴 있어.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자기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는 거야. 알았죠? 자기 의무로 한다면. 이 말은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은 없어.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서 자신의 법익을 희생해서 죽을 수도 있어.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위 의무를 어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알았죠?
긴급히 나는 부작위 의무를 어기지 않을 수도 있어. 반면에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은 없어.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자기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야 봐봐, 야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알았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이거 위반한 거지. 이거 선택하면 이거 위반한 거지. 그죠? 의무 충돌은 이럴 때 성립하는 거야. 근데 긴급히 나는, 알았죠? 내가 자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핸들을 틀고, 그냥 좌측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사실. 이거 어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 맞잖아. 내가 이걸 지켰다고 해서 꼭 여기에 피해가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지키다가 뭐 할 수도 있어? 올라당 죽을 수도 있어. 자기가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해를, 이 위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긴급히 나는. 근데 의무 충돌은 이거 하면 여기 위반, 이거 하면 이거 위반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긴급피난하고 의무충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없다? 차이점이 있다. 응?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이거야.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를 사람들은 긴급피난으로 봐. 알았죠? 왜? 이건 유사점이 좀 있어. 그리고 긴급피난하고 의무충돌도 유사점은 있어. 하지만 둘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결국 얘도 의무충돌이 아니고 얘도 의무충돌에 집어넣지 말자. 우리가 말하는 의무충돌은 얘다. 이 뜻이야. 이게 바로 의무충돌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된 거지? 선생님 말 이해되지? 긴급피난과 같은 자기 의무 대 부자기 의무는 의무충돌로 보기 어렵다. 이해된 거지? 된 거지? 그 밑에 있는 거 봐, 이제. 그러므로 의무충돌은 무슨 충돌로 보자?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로 보자. 알았죠?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기면 어떻게 돼 있죠? 의무 충돌을 자기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됐죠?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가 있다. 됐죠? 잘 이해하셔야 돼.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잘 이해해보자. 자, 보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지? 이해를 잘 해봅시다. 자꾸 여러분들 힘들다 하지 말고 자 봐. 의무 충돌이 있어. 의무 충돌은 뭐로 보자 그럼? 의무 충돌은 자기 의무 대 자기 의무의 충돌로 보자. 됐죠? 이제 그래서 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담당 의사가 됐죠? 담당 의사가 환자가 둘이 있다. 됐지? 그러면 이 의무를 지키면 이거 위반이지. 이거 지키면 이거 위반이지. 그죠? 맞지? 그죠?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을 쓴 거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 서로 동등한 가치의 경우 바로 그것인데,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형법학자 일반적인 견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에서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 질서에 합치된다고 보죠.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럼 이것도 두 가지로 보자. 두 가지로. 가치에 대해서 가치의 차이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된다. 가치가 높은 걸 선택해야 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알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됐죠? 적은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가 더 가치가 클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됐지? 그럼 소방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강의실에 10명이 있어. 옆에 강의실에는 2명이 있는 거야. 소방관이 여기 들어왔어.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구해야 돼. 어? 그럼 어디를 선택하겠냐? 그래서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 이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야. 어? 그 소방까지 나와가지고 만약에 10명은 구출했는데 2명은 구출 못했다. 너 구소.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가치가 동등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가치가 동등한 가치일 때, 분명히 이거 선택하면 이거 위반, 이거 선택하면 이거 위반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알았죠? 위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위법하다. 단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 지문 이해된 거지? 이 지문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는 봐봐, 이런 용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자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긴급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답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경험을 하는 게.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문단에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는 무슨성 조각설? 위법성 조각설은 동그라미죠. 이건 위법하지 않다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책임 조각설은 동그라미죠. 책임 조각설은 뭐지? 위법하긴 하지만 뭐는 없다? 책임은 없다. 이해되죠? 지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읽다가 보면 느낌이 있지. 우리가 무슨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니 사실은. 특히 여기서 가장 이해를 잘해야 될 단어가 자기, 부자기죠. 맞죠? 그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지난번에 사회할 때도 보면 우리 뭐에 대해서 했지?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러지? 펄스. 그러니까 지문에서 가장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를.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됐지? 첫 번째 문제 2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성립 조건에 있었습니다. 다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겁니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오케이? 다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겁니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됐죠?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밑줄 그어 자기에 의한 부작위 의무 위반입니다. 핸들을 틀었다는 것 자체는 자기예요. 이해된 거죠? 3번이 답인 이유는 3번은 뭐라고 써야 되니? 선택지를. 자기에 의한. 이렇게 작위에 의해. 의한. 부작위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야. 3번이 답입니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가 책임 조각설입니다. 이해됐지? 밑에 있는 거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됐죠? 이건 마지막 문단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밑에 문제 기억의 이유는 뭡니까? 4번이 답입니다. 이제. 이해된 거죠? 4번인 거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29번 문제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에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에 많고 적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는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건. 알았죠? 모든 가치는 다 뭐하다? 동등하다예요. 그래서 밑에 A는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뭐 한 거니? 방치한 거지. 부작위한 겁니다. 부작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죠. 왜?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이건 위법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아니 소방관이 A방하고 B방인데 알았죠? 지금 불이 나는데 충분히 구할 시간이 있는데 한쪽은 가지 않았다 그냥. 그럼 위법이야 이거. 이해됐죠? 우리 법 중에서 무슨 법도 있죠?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위험에 빠질 때 그걸 무시하는 것도 위법이다. 됐죠? 밑에 있는 거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도 있다. 맞죠? 이게 바로 뭐죠? 위법성 조각설입니다. 이해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른 걸 위반했더라도 그건 위법이 아니다. 됐죠?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 생명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맞죠? 자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위법 아닙니다. 이해됐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 이해된 거지? 이 마지막까지 이 지문은 마지막까지 편하게 읽을 수가 없어. 아니 맨 처음에 의무 충돌. 의무 충돌에서 의무의 종류. 됐죠? 그 다음에 의무 충돌의 유형. 첫 번째 유형 아웃, 두 번째 유형 아웃. 됐죠? 세 번째 유형이 의무 충돌. 근데 거기에 또 가치 문제. 가치가 동등할 때, 가치가 다를 때. 동등할 때는 이런 설, 이런 설. 이렇게 약간 이게 지문을 읽을 때 끝까지 아주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30번 문제. 어떤 선로에서 한 양의 빈 객체가 역으로 돌진합니다. 역에서 승객을 태운 객체가 정체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대로 충돌하면 다수의 행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고 했더니 그 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됐지? 상황을 봐봐, 상황을. 이런 걸 왜 내겠어요? 이제 긴급피난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내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기 지금 관리자가 있고, 됐죠? 지금 객차가 하나 있어. 빈 객차가. 근데 이게 지금 결국 많은 사람이 있는 객차와 지금 충돌할 위기에 빠졌어. 그리고 선로를 바꾸면 여기 누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누가 하나 있어요?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이해됐지? 그럼 너희도 생각해봐. 이 노동자로 선로를 바꾼다는 건, 이 관리자가 선로를 바꾼 건 뭐 한 거지? 자기를 한 겁니다. 자기. 선로를 바꾼다는 건 자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맞잖아.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객차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선로를 틀어야 되는 건 무슨 의무입니까? 자기 의무입니다. 이거 자기 의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맞지? 이거는 자기 의무가 되는 거야. 자기 의무가. 됐죠? 근데 이거는 부작위 의무가 되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선로를 틀었다는 건 자기를 통해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럼 아까 뭐하고 비슷해? 긴급피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 밑에 보겠습니다. 1번,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맞긴 맞아. 이 노동자하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 알았죠?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이해됐지? 이건 의무 충돌로도 볼 수 있어. 맞잖아. 야, 노동자도 보호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도 보호해야 된다면 둘 다 자기 의무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건 의무 충돌이야. 2번에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밑줄 그어 의무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
없다가 아니야. 거기 보면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 충돌이야, 이건. 아니, 그렇다고 얘 혼자 얘가 혼자서 만약에 객차를 이쪽으로 보내고 보낼 수 없으니까 객차를 멈추기 위해서 혼자 막았다. 됐죠? 이러면 이거는 뭐 의무 충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의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알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의무 충돌은 맞아, 이게. 근데 이게 긴급 피난하고도 약간 유사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번이 답인데 아이들 중에는 4번, 3번 뭐 여기서 혼동하는 거야. 3번에 보면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니까 의무 충돌이야. 당연히 의무 충돌이야. 이해됐죠? 당연한 의무 충돌이야. 근데 밑에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자기에 의해서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자기 대 부자기 의무의 충돌로도 볼 수 있어.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통해서 부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도 될 수 있거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위반한 것도 될 수 있거든.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5번에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난과 관련이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의 인정 여부를 살펴볼 수는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게. 왜? 이게 긴급 피난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됐지? 아니,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돌렸다.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쳤다. 오케이? 그럼 이건 긴급 피난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답이 그래서 2번이 답이었어. 됐죠? 오케이? 뒤에 있는 거 31번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요거는 쉬웠다. 됐죠? 요 지문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들이 수험생들이 여기 문제 풀면서 이 27번, 31번 지문을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쫓기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번에 그래서 7월달 모의고사가 1등급이 90점, 2등급이 84점 해서 약간 1등급 컷이 많이 낮았어요. 이해됐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지문을 정리해 줄게요.